자, 130번 볼게요. 그래프 위성 연습 좀 했어요. 표 그리는 거랑.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3차함수 fx가 여기까지 있을 때 1, 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겁니다. 2x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가질 때 f3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문제는 f3을 구하려면 abc를 다 구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데 주어진 걸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 f 플라이 1은 얼마다? 6이죠. 맞아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f 플라이의 마이너스 1은 얼마다? 0입니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문제는 못 풀잖아요. 미지수가 생겼네? 자, 질문. 여기서 f를 못 구해? 얼마야? 5점. 왜? 내가 저번에 계속 얘기하잖아. 그치?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저는 얘를 y는 f 플라임의 x하고 x 마이너스 1의 더하기 f1에서 얘랑 비교해서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지 않아요? 어쩌고? 아니 이 점이 여기도 있다고. 얘랑 만난다고. 그러니까 오지. 그치? 이거 공부하면 이거 못 풀어요. 그쵸?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뭐 F1은 일단 미분을 먼저 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넣어서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6이라는 거 알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라고 쓰죠. 그럼 다 구한 거 아닐까요? 뭐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에다가 그냥 1을 넣고 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다라는 거 하시면 연립방정식 하시면 됩니다. 안 할게요. 131. 그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안 된다고. 자, 131번 볼게요. 3차 함수야, F가. F가 3차.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가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마이너스 2다 라고 되어 있죠. 괜찮으세요?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 일단은 극한이야. 그럼 여기 0으로 가야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겠네. 그럼 f0이 얼마야? 0이지. 괜찮아요? 그럼 얘를 이제 나중에는 여기서 바로 우리가 다이소로 갈 건데 한 번 더 쓰면 x가 0을 갈 때 x 빼기 0, x 빼기 f0을 해도 되죠. 왜? f0이 0이니까. f0이 0이니까. 그럼 얘가 뭐예요? 보여야지 이제 이게 f 플라임 여기라는 거. 이게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얘가 구한 게 뭐냐? f 마이너스 1 구하는 거니까 얘처럼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잘 봐. 이렇게 잡으면 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 F형 0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난 C도 구했는데 얘가 C잖아. 그냥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걸요. 다항함수에서 F 플라임 0은 1차 항이 되돌아갔다. 해볼게. 미분해봐. 3a 제곱에 2bx 플러스 c잖아. 그쵸? 맞죠? 여기서 F 플라임 0은 C겠지. 그게 마이너스 2가 그게 내가 바로 썼잖아. 되셨나요? 다 준 거야. 그 다음에 나를 볼까? 나의 뭐라고 했냐면 요게 가. 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x가 1에서 극소가 마이너스 3을 갖는데 그럼 네? f 플라임 1은 뭐라고? 0이고 f1은 얼마라고? 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c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으면
플라이맥스가 3AX에 2BX-1이라는 걸 알았겠지? 그럼 여기다가 1 넣어서 F 플라임이 3A 플러스 2B 빼기 2가 0이다라는 걸 알았겠죠? 이렇게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1 넣으세요 이제 F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겠지. 근데 C가 뭐라고?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연립하세요. 그럼 AB가 나오겠죠? 그냥 열방을 좀 문제면 돼. 근데 이제 빨리 캐치를 하느냐, 다 풀어야 되느냐, 얘의 차이겠죠. 그 다음에 131로 가겠습니다. 자, 미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fx의 도함수가, f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의 도함수가 뭐냐면, x제곱 빼기 1이고, 심지어 거기 그래프를 그려줬어. 이렇게. 친절하네. 이렇게. 이게 f 플라임이에요. 됐죠? 근데, gx라는 애가 이거래. fx에서 어떤 kx를 뺐어. fx 뭔지 몰라도 돼. 원래는 뭐 적분이고 뭐고 다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근데 얘가 x-3에서 그 값을 갖는 거야. 그럼 k가 얼마야? 라고 물었어. 해볼까? 별거 아니고 심지어 얘가 여기 나와 있잖아. 얼마나 땡큐야. 얘를 좀 미분해. 그러면 이렇게 되고 빼기 k 여기서 그 값을 갖는다는 건 여기다가 뭘 넣어? 마이너스 3을 넣어. 그럼 F 플라임에다가 마이너스 3 넣고 빼기 K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 여기 나온다는 얘기지. 혹시 여기서 이렇게 미분되는 거 좀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 제가. 그쵸? 그럼 얼마예요? K가 8이겠죠. 또 설마 평가원이라고 써있어서 쫀 건 아니지?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 앞에 평가원이야 수능기출이야 뚫면 안 돼. 가끔은 걔가 더 쉬워. 그냥 나왔다고 표시해준 거지 나왔으니까 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134번.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했어요. 플라임 그래프를 보고 F를 그릴 수 있고 F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플라임의 개형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해, 진짜로. 거짓말은. 얘가 제일 중요해. 오늘도 이거 할 건데. 자, 미분 가정하자 함수 F의 도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식으로 써도 되는데, 식 안 쓰고 해보자. 자, 걔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와서, 이렇게. 약간 3차 모양인데, 3차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걔가 얘기 안 해줬잖아. 거기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라, 자항함수라는 말 없단 말이야. 여기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선을 그거, 이렇게 선을 긋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줄, 그 다음에 여기가 1인 줄. 결정하세요. 이게 지금 뭐라고? 이게 F 플라임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려고 했어? 아, 양수, 음수, 음수. 이건 올라갔다가, 쉬었다 내려왔다, 쉬었다 내려가는 거예요. 하긴 대로 해. 올라가자.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내려갔다가 쉬었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모양 하나 찾으면 돼. 몇 번이야? 4번이네. 끝. 선생님 이거 좌표 어떻게 알았어요? 문제를 다시 읽어볼래? 그래프의 개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양이 똑같은 애만 찾으면 된다니까. 자, 블루로 갑시다. 표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왔어야 되는데, 오늘은 계속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나? 오늘은 계속 그래프. 자, 22번으로 갈게요. 얘네가 들어갔던 문제가 없어. 얘들아, 거기 보면, 17페이지 18번이랑 18-2 질문을 되게 나한테 많이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요,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그 값을 뺐었어요. 얘가 옛날에 만든 문제집이라고 하는 거거든.
등호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진짜 옛날에 그랬어. 야, 니네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확인해. 등호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럼 니네 학교로 맞춰서 가. 니네 학교 들어갔네? 그럼 니네 학교 맞춰서 풀고 니네 학교 안 들어갔는데 그럼 니네 빼. 이렇게 했었는데 선생님이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다 넣는 걸로 바뀌었어요. 내가 아직 안 바꾼 거예요. 답에 뭐 18번이랑 그다음에 18-2번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이제 아마 끝점이 안 들어가 있을 텐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꾸 논란이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내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자, 22번 문제. 방금 한 거네요, 이거. 근데 22번은 좀 어려워요. 22번이나 아니면 22-3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잘 봐요. 우리가 뭘 할 건지. 선생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그래프를 똑같이 그리고 위에는 그려져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 주시고 자, 그래프를 이렇게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됐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여기가 3, 5, 7하고 8하고 10 이렇게 있죠. 여기는 질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마이너스 3부터 10까지만요. fx에다가 f 플라이 x를 곱했더니 이거 음수인 걸 찾으세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기준이 되는 건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얘가 0이 되는 거랑 얘가 0이 되는 거 기준을 좀 짤게요. 그럼 이렇게 잘립니다. 얘가 0이 되는 거 일단 0 되는데 0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0 되고 3 좀 더 넓게 그려야겠다. 5 오늘 지금 표시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네. 야, 이건 다시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미분에서 0 되는데 미분에서 0 되는데 미분에서 0 되는데 그러다 여기가 5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미분에서 0 되는데 나눴습니다. 너무 좁다. 좀 더 크게 그릴 거야. 되셨죠? 그럼 뭐 하냐면 여기다가 표시만 할 거야. 자, F의 부호만 표시합니다. 색깔이 몰랐지. F의 부호만.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그래프만 봐. 여기 양수, 여기 양. 음수, 양수. 0일 때 음수, 여기 전체가 음수죠. 음수,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이거는 X축 위에 있어 밑에 있어만 확인한 거예요. fx 값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F'의 보호를 한번 해줄게요. F'의. 얘는 어떻게 하면 내려오면 마이너스 올라가면 플러스. 그쵸? 내려오네 마이너스. 그럼 여기 0. 올라가 플러스 다시 0. 내려가자 0. 올라가네 0. 내려와 0. 다시 올라갔다가 0이었다가 내려. 되셨나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거 찾으면 돼. 찾아볼까? 부호가 다른 데만 찾으면 돼. 근데 여기는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3부터라서 일단 여기도 돼. 여기랑 여기 사이 그 다음에 여기 사이 여기가 사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수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없잖아. 여기 정수 사이가 없고 여기 있다. 2한 여기도 6 하나 있고 여기도 9 하나 있는 거예요. 3개. 이해되셨나요? 자, 23-3 볼게요. 이거는 뭘까?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겠니?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y는 그러네. 이걸 아직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마이너스 4의 x 세제곱의 절대값 세그래프가 극대가 되는 점의 개수를 m,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를 n이라고 해. n-1
체포를 합시다. 어쩔 수 없지. 제가 어떻게 되냐면, 아직 이걸 안 배웠어요, 우리가. 4차여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다가, 이게 3차처럼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가요. 네. 이게 이 녀석인데요. 그럼 절대값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 못 펴서 상관없습니다. 그래프 못 그리는데 어떻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게 이 녀석입니다. 그래요? 질문. 이걸 알았다, 이제? 그럼 극대는 몇 개? 극대 하나. 극소는? 하나? 아니, 여기 극수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다? 극소는 6이랑 상관없다. 되셨나요? 24번으로 갈까요? 여기 있겠지? 24번이 좋은 문제인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fx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의 극대가 뭐라고 했냐면 4고 극소가 2야. 그럼 a랑 b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죠? 어떻게 해요? 일단 미분을 해야겠지. 근데 그거보다 딱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일단 써있어요. 자, 미분했어요. 그럼 얘가 3a의 x제곱 빼기 3이 돼요. 얘가 0이 되는 걸 찾을 거야, 우리가. 그러면 x제곱이 a분의 1이 돼서 x가 뿔마 루트 a분의 1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괜찮아요? 오케이? 됐죠? 그럼 뭘 고민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마지막까지 해준 게 뭐냐면 그렇게 개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네? 그죠? 근데 A가 양수냐 음수냐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풀려고 했어요. 그래, 1번 A가 양수일 때와 2번 A가 음수일 때를 풀려고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A가 음수면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A가 음수면 얘가 양수예요. 플레이. 즉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표시 안 해줘도 우리가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주식을 가졌어야지만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조심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x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일 되고 얘가 x가 루트 a분의 1일 되고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 더하기 루트 a분의 3 더하기 b가 극대라서 4. 그 다음에 반대로 얘를 넣으면 여기가 루트 a분의 1 빼기 루트 a분의 3 더하기 b가 2가 되겠죠. 여기 2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더하세요. 그럼 2b가 6이니까 b가 3. 루트 a분의 2가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a가 4. 연립방정식 조심하시고. 괜찮죠?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극대극소가 존재한다라는 말 자체 내에서도 미분한 이차함수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주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24번까지 25로 했던 거 봅시다. 자, 이렇게 써 있어요. fx가 x의 세제곱 거기에 2a 플러스 4의 x제곱이에요.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요거의 그래프에서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라고 써있어요. 아마 이따 3차원제 그래프를 하면 얘기도 할 거예요.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렇게 그래프 3차원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에 변곡점이라는 게 하나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로 블록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래로 블록이거든요. 그럼 모든 점이 이 변곡점에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 극대점이랑 여기 극소점도 대칭입니다. 이 변곡을. 근데 이거 몰라도 이건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해보자. 2분의 3x제곱에 9배의 2a 플러스 4의 x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면 얘는 0에 부분이 존재한다고 해야겠죠. 왜? 문제 자체에 극대극소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이해됐어요? 그렇죠? 극대극소가 있어야 원점 대칭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얘기거든. 그래프상으로 따지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원점을 그렸지만 원점 지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이걸 몰랐어 우리가. 그래도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여기가 만약에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다 보면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주변이 바뀌겠지. 마이너스 알파랑 알파. 이게 무슨 얘기야?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제가 이렇게 그렸더라는 얘기죠. 이게 F 플라이야. 아니 그럼 근각계세관계에서 주변의 합이 얼마야? 여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의 2a 플러스 4가 0이야. 끝났네.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다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원점 대칭이면 전체 함수가 원점 대칭이고 그럼 기함수가 되거든요. 그럼 얘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것도 나중에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그런 뜻이야 라고 하면 바로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3차 함수의 그래프 다시 한번 할까요? 그거 하고 이어서 4차 함수 그래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적이 3차와 4차의 그래프의 개념을 익히는 거. 3차는 좀 할만할 거예요. 근데 아마 4차가 조금 힘드실 겁니다. 4차 함수가 좀 힘들 거예요. 자, 한 번 더 할까요? fx가 a의 x세제곱에 이런 형태고 a가 0보다 큽니다.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집으세요. 뒤집으면 됩니다. 그렇죠? 좋아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세 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N자 나오거나 잠깐 쉬었다 올라가거나 그냥 올라가거나 세 개 중에 하나. 돼요? 일단 미분을 할까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뭐부터 할 거라고? 미분에서 0 되는 데가 여기는 2개 있고, 여기는 하나 있고, 여기는 없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에 첫 번째, 한 변식이 0보다 커. 즉, 다시 얘기하면 F'X라는 데가 이렇게 서로 다른 조실근을 갖는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할게요. 저번엔 어떻게 했어? 플라인 그리고 위에다가 F를 그렸어. 이번엔 F를 먼저 그렸어. 이렇게 됐는데 N자에. 그리고 여기가 X가 알파일 때고 여기가 X가 베타일 때. 요게 F. 그럼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X축 하나 그리고 F'을 그려보려네. 그럼 어떤 모양이라고요? 예, 2차 함수 이렇게 된다.
자, 뭘 보자 그랬어, 선생님이? 뭐를 보자 그랬어요? 올라가네? 양. 멈췄어? 0. 내려올 거야? 멈췄어? 0. 올라가네? 플러스. 될까요? 우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변식이 0이야. 그럼 F'이 3A에 X-알파의 제곱을 가죠. 밑에 선으로 가요. 그럼 어떤 모양이냐면 세제곱처럼, X세제곱처럼 이렇게 쉬었다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 미분에서 0 되는 데가 한 군데, 알파. 자, 그럼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X에다 그리면 이게 F면 F'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어째서? 자, 올라가 플러스. 잠깐 쉬어요. 올라가 플러스. 이렇게. 자, 세 번째. 한 변식이 0보다 작아. 그럼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게 F면 0 되는 데가 없네. 그치? F'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만나면 안 돼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이따 한 번 더 해요. 왜냐하면 방정식까지 갈 거니까. 괜찮을까요? 자, 지웁니다, 이제. 뭐, 이걸로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하긴 하겠지만,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할게. 뭐, 책에도 다 있고, 지난 시간에도 한 거라. 자, 이제 4차 함수를 한번 볼까요? 4차 함수.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플라잉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우니까. 봐주세요. 자, 시작은 이렇게.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게 양수. 자, 4차는 모양이 좀 많아요. 근데 크게는 4개. 하나는 그냥 W형, 제일 무난한 형식이에요. W. 그 다음에 시험에 잘 까다롭게 나오는 여기 하나. 쉬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이걸 반대로 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다가 쉬었다 올라가는 거. 우리 같은 놈.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U자. 배치. 그리고 요거 두 개 한 쌍, 한 쌍. 이라고 보면 크게는 4쌍. 이게 있습니다. 해보죠. 자, 일단 미분을 해요. 그럼 4의 X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1번은 미분에서 0이 되는 애가 3개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얘가 1번은 F'X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일단 A의 양수란 말이에요. 그럼 3차 아까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분명히 F'이라는 애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아, 3개를 붙이나? 이렇게? 이렇다는 얘기죠. 아,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구나. 3차니까요. 플라잉 전체.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선생님이 뭐 했나요? 네, 여기다가 그대로 A일 때, B일 때, 감마일 때 하고, F를 한번 띄워볼게요. 어떻게 하기로 했니? 음수야. 0이네. 양수야. 0이네. 음수야. 0이네. 양수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내려와. 내려갈게. 쉬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쉬어. 내려가. 쉬어. 올라가. 이렇게 W 형태가 나옵니다. 몇일까? 제일 무난하고 뭐 많이 나오는 4차 함수입니다. 3차의 M자랑 비슷해요. 근데 4차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얘가 자꾸 이렇게 움직여요. 위아래로. 숫자에 따라서. 그게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넓으면 여기가 조금 내려가고 여기가 많이 내려가요. 근데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면 얘가 완전 대칭 더블 모양이에요. 대칭 더블 모양.
적으면 똑같은 모양. 저도 나중에 배워요. 그래프의 배형이라고 생각해요. 됐죠? 자, 두 번째. 이 녀석은 뭐죠? 이 두 개. 어떻게 되는 거냐면, F 플라임 X가 하나는 중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 두 개예요. 자, F 플라임이 하나는 이렇게 접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또는 자리를 바꿉시다. 이렇게 접하고 올라가요.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 알파가 그냥 베타가 그냥 차이예요. 자, 그럼 그거 보자. 여기 했을 때 그래프 보세요. 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그럼 어떻게 내려오다가 쉬자. 내려오다가 쉬어. 그러다가 또 내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도 0 되는데 확인하고 부호결정 마이너스 0 플러스 0. 그래서 어떻게 쫙 내려왔다가 쉬어. 올라가. 쉬어. 다시 올라가. 이렇게 되네. 이 패턴이 되네. 되세요? 얘가 왜 어렵냐면 패턴이 여러 개도 있긴 하지만 이 식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저걸 나중에 거꾸로 식으로 나타낼 거거든요, 여기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살짝 그 절대값 하는 그래프 했을 때 나왔던 거랑 비슷한 놈입니다. 자, 세 번째. 얘들아, 3차 함수는 내가 지금 얘는 0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3차 함수는 3차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옛날에 고차 방정식 했을 때 봤겠지만 무조건 실근 하나는 같습니다. 맞아요? 맞잖아. 3차 그래프 생각해봐. 계속 올라가. 계속 내려가. 그럼 언젠가 이 수계형은 만날 거 아니야. 최대 3개. 최소 하나. 그쵸? 그럼 인수분해를 하더라도 근 하나는 갖고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패턴으로 갈 수도 있다. 즉 여기에 판별의 식은 0보다 즉 실근 하나와 혹은 두 개를 갖는 경우가 있죠. 3차. 돼요? 그럼 F 플라임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그래?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야 0이야. 뿔뿔뿔이라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요 알파에 대해서 그래프 어떻게 돼?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는 이거 올라가. 쉬지 마. 자, 또 있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런 3차가 될 수 있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0이었다가 플러스가 되고. 그럼 무슨 얘기지? 내려올 건데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다가 올라가. 이런 식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이 세 번째 유형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막 효용성이 되게 높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근데 네 번째, 얘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까먹으면 안 되는 애. 얘가 삼중근을 가져. 그럼 F 플라이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주기로그 X제곱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야. 여기가 알파. 그럼 부호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쫙 그으면 얘는 대칭형이라서 이런 U자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원래 fx가 이랬던 애야. a의 x-알파의 4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요거 미분하면 요거 나오잖아. C가 나중에 왜 미분인지 나중에 알려줄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녀석은 1번과 특히 이놈의 2번. 나중에 좀 그 때문에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성질을 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차는 잠깐 앞에 3차 그래프 보면 뭐였어요? n자만 극대극소가 있었어요. 맞아요? 나머지는 극대극소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 봐봐. 4차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일단 극값은 무조건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근데 보면 첫 번째만 극대가 존재합니다. 어디? 여기. 그리고 극소, 극소. 나머지는 극소만 존재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가 풀 건데 다음 4차 함수 중에 최대값이, 극대값이 존재하는 녀석, 극대값이 존재하게 하는 A값의 범위입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3차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 근데 이걸 또 뒤집으면, 일단 A가 음수 못한다 했지? 뒤집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N가 나온다. 이런 거 나온다. 이런 거 나온다. 이런 거 나온다. 그럼 얘는 얘만 극소를 가져요. 뒤집으면.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뭐예요? 네, 여기 스타일 되게 어렵습니다. 미분에서 3차가 나왔는데 서로 다른 세색을 가질 것이냐, 중근 하나와 식근 하나를 가질 것이냐, 그 다음에 실근 하나와 혹은 두 개를 가질 것이냐, 삼중근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F'의 식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걔가 3차니까. 우리가 다루지 않았어. 물론 1학년 때 했죠. 근데 우리는 조립제법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조립제법, 인수정리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본 적은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다고요. 난 이제 겨우 3차를 할 줄 아는데 네, 그 할 줄 아는 3차를 가지고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느낌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플라임이 이렇게 되면 F가 이렇게 돼. F가 이렇게 되면 플라임이 이렇게 돼. 그리고 이런 모양이면 플라임이 이렇게 잡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어렵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122페이지에 위에 3차의 그래프 성질과 밑에 4차의 그래프 성질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자.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3페이지도 안 했으니까 거기 그래프를 하나씩 그려볼까요? 지울게요. 3개 있으니까. 자, 18번 볼게요. 펴보죠. 그렇지. 자, 뭘요? 표도 그리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아까 숙제공사를 했을 때 우리가 그려져 있는 사람이 대충 계산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귀찮지. 엄청 귀찮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에 뭘요? 그래프를 그려라. 물론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되게 예전에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럼 이제 이거 다 해야 돼. 자, 미분해요. 3x제곱에 10x 플러스 12. 3으로 묶으면 x제곱에 5x 플러스 4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네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가 0인 거를 찾아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일단 이거를 그려 x 플라이. 자, 오다가 마이너스 4, 오다가 마이너스 1 합시다.
0. 마이너스 4보다 큰 거. 여기다 넣으세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 플러스. 그럼 올라가고요. 내려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극대고, 극소입니다.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4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120. 마이너스 48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냐? 10이에요. 맞나요? 여기가 10이고요. 계산하기는 얘가 더 어렵겠네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냐?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요? 해보자. 뭐, 그냥 대충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좌표는 좀 찍어주세요.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쪽에다 그리면 안 되구나.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니까, x축을 조금만 옮겨볼까요? 자,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4일 때 10, 그냥 여기다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다 하죠. 그래프 어떻게 되십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기 찍고 내려오면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올라갈 때 여기를 지나시면 됩니다. 계실까요? 괜찮죠? 자,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각차를 한번 해볼까? 자, fx가 마이너스 x 내제곱 플러스 2x 제곱이에요. 플러스 3입니다. 이거 뭐예요? 보기 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차수가 전부 짝수예요. 그리고 뭐 방정식 같은 거 풀어도 풀리기는 하겠죠. 자, 볼까요? 미분이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플러스 4x 여기에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내가 얘기했다. 이거 인수분해 다 해서 마이너스 지운 다음에 넣으면 뭐 바뀐다고. 자, 조심. 길게 써야겠네요. 자, 오다가 마이너스 1, 0, 1, 0, 0, 0. 뭐,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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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그리고, 극대, 극소, 극대인데, 0이면 3이죠. 마이너스는 얼마예요? 1로도? 왜? 보기차식이니까. 그래서 얘가 Y축 대칭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거.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3이면 여기가 4라고 합시다. 여기 위에 좌표가 이렇게 되죠. 올라가자! 찍고 내려와서 찍고 올라갔다가 찍고 이렇게. 대칭형 형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연습해야 돼. 자, 그럼 19번 한번 볼래요? 19번에 두 개 있는 거 풀고 싶지라. 자, 1번에 이렇게 써있어요. 앞에 A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게 극값이 존재한대. 극값이 있대. 그래서 3차인데 극값이 있는 거면 L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가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3차 함수가 있으니까 일단 A는 0이 아니다라는 걸 써놓고 그럼 A가 양수는 어떡하지? A가 음수는 어떡하지? 다 필요 없고 일단 구분하세요. 3A 제곱에 12x 15-3A 이렇게. 잠깐 는 0을 넣고 3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좋아요. 뭘 하면 돼요? 아니, 이거든 간에 일단 서로 다른 부실근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변식을 하세요. 4-a에 5-a가 뭐라고? 0보다 커야지. 그렇게 극대극소를 다 가지려면 미분한 애가 서로 다른 부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A 값에 관계없이 A가 0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줘. A제곱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니까요. A가 마이너스가 아니 1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끝. 3차 함수라고 써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놓치면 큰일 나. 그래서 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조심해요, 여기 0. 난리 난다. 2번. 자,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x의 세제곱 k의 x제곱에 마이너스 3k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이번에는 극값이 없대. 다행히 앞에는 양수예요. 그죠? 양수죠? 미분했어. 근데 이게 미분이 되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kx 마이너스 3k 는 0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개밖에 없잖아. 올라갔다가 쉬었다 올라가면 짱 올라갔다. 그죠?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애가 중분을 갖거나 시근이 없어야 되는 얘기. 그럼 뭘 하면 돼? 표시하면 k제곱에 플러스 9k가 뭐라고요? 0보다 작다? 등호 들어간다. 이것도 안 된다니까. 이 그래프 주면 이렇게 된다고. 0이야. 근데 올라갔다 올라가잖아. 이해했어요? 그럼 끝났네요. K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3차는 쉬워, 얘들아. 문제는 이놈의 4차가 이게 되게 어려워. 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주무실 분들은 지금 주무시고. 여기는 생각보다 이 파트가 되게 이렇게 막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 개념서라서 그렇고요. 뭐 블루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를 배우고 나면 이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문제가 갑자기 좀 많이 확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그릴 줄 알지? 그럼 이제 이걸로 문제 풀자.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쪽으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나중에 이제 모의성제에 가면 딱 그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나 조건을 만족하는 4차 함수를 찾으라고 해요. 그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그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조건에 맞는 그래프가 그냥 우리가 지금 그린 것만 해도 한 뭐 4차만 하더라도 한 몇 쌍이지만 좀 더 따지면 한 6개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골라야 돼요. 되네 안 되나? 그럼 몇 개 치워. 그러면 몇 개 남으면 거기 수치 대입해서 이거랑 딱 맞는 그래프를 하나 찾아야 답을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이거는 그래프 없이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고 많이 그리시고 그래프의 개형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20번 볼까요? 20번. 자, 20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에. 자, fx가 앞에가 음수입니다. 조심하시고. 여기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위에 극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범위에 극대가 들어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자, 일단 이런 얘기거든. 미분은 할게. 플라임 x를 했어. 마이너스 3x제곱에 여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여긴 제곱이야. 여긴 그냥 a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극대랑 극소가 존재한다면서요. 근데 앞에가 뭐라고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요게 f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x축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면 여기 0 있고 여기 1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플라임을 그리면 f 플라임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고, 아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1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돼요? 아 헷갈리면 내가 잡아줄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근의 분리가 생각이 나요. 또 나오잖아요. 지수로 구함수 때도 나왔었던 게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웠었던 것 중에 갖고 와야 되는 건 계속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그런데 질문. 이거 판별식 해요? 이제 못 풀어. 이거 비오코피야. 아니, 풀어도 되긴 하는데 할 필요 없죠. 왜? 얘 있잖아요. 울리면 끝. 그래서 뭐예요? 아, f 플라임에다가 1 넣어. 요게 마이너스 3 2a제곱 빼기 a가 얘는 양수. 그리고 f에다가 플라임에다 0 넣어. 요 마이너스 a가 음수여야겠죠.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호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됩니까? 자, 그럼 이거 풀까요?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a랑 2a하고 1하고 3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맞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분의 3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니? a가 0보다 커야겠죠? 답은 얘만 되는 거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도 3차. fx가 3차에 ax제곱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점 지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범위 안에 극대랑 극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볼까? 자, 3x제곱에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입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되긴 하겠지? 근데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0의 부분을 또 알파 베타로 잡을 건데, 예를 들자면 여기 x축이 아닐 수도 있는 거긴 하니까.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이쯤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이건 f고 f 플라임은 알파 베타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요? 이건 판별식 해야 됩니다. 근의 분리 기억 나시죠? 설마. 네. 그럼 판별식 할까요? 자, 여기서 판별식. 여기 a제곱에 뭐예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네. 이거 근데 항상 0보다 크네요. 할 필요가 없었네. 일단은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설마 이것도 지금 왜 0보다 항상 큰지 모르는 거 아니지? 설마. 돼요? 그 다음에 f 플라임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집어넣어요. 3-2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겠죠. 왜?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래서 a가 2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f 플라임의 1을 계산합시다. 얘가 3에
2a의 a-1이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a가 뭐보다 큽니까? 3a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죠. 그럼 이거예요. 합치면 일단 오케이. 요게 됩니다. 끝인가요?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야? 대칭 쭉. 대칭이 뭐야? 마이너스 3분의 a. 얘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겼네. 이런 얘기입니다. 얘들아, 근해 분리 안 돼. 계속 나와. 근해 분리는 계속 나와. 자, 진짜 까다로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21번. 자, 21번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좀 전에 4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응했어요. 맞죠? 했습니다. fx가 4차야. x의 4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극대값을 갖기 위한 a값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살짝 한 번만 더. 야, 4차는 요런 애가 있고 하나만 그릴게. 대칭으로 되는 거 요런 게 하나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려다 올라가는 거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있대. 그죠? 극대를 갖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애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맞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미분을 했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 저 4차 방정식 못 푸는데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한테는 뭘 주냐면 아직까지는 그냥 인수분해 가능한 거지. 이제 얘가 0이야. 그거 봐봐. 4x로 묶었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지. 지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얘가 극대를 가지려면 잘 봐. 중요한 얘기니까. 극대를 가지려면 야, 얘가 제곱이야, 여기가. 얘가 서로 다른 두 세균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했어. 이렇게. 얘가 0보다 커야겠지. 따라서 A가 4분의 9보다 작다라고 썼단 말이야. 그죠? 잘 푸는 거지? 잘 봐. 뭘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게 되게 자주 하는 실수거든요. 진짜로 자주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꼭 시험에 나와요. 내신 비출이에요. 뭘 것 같아? 잘 봐. 이게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나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세시근을 갖는 걸로 풀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여기 근 하나가 뭐냐면 x는 0이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a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가 없으니까 4의 x제곱의 x-3은 0이라는 이러한 근을 갖게 돼. 즉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를 갖게 돼. 그런 모양이 딱 요게 되거든. 어떻게? 여기가 x는 0이고 여기가 x는 3이 되는 이 모양이 되거든요. 그럼 이 모양이 아니잖아. 그럼 뭐야?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야, a는 0 되면 안 돼 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왜? 얘가 여기다가 x를 주면 안 돼. 중근을 만들면 안 된다. 이해했어? 그래서 답이 이렇게 바뀌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다 틀려, 여기서. 근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 다 이해했거든, 이거. 혹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물어봐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시험 볼 때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했어? 약간의 흥분 상태, 약간의 긴장 상태. 시간이 촉박해. 누가 자꾸 쫓아와. 생각이 안 나.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풀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번을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1번을 푼 거거든. 그때가 존재하는 거. 2번이 뭐야? 그때가 그때. 일단 4차는 극값은 무조건 있어. 극소 다 있잖아. 맞아요? 그럼 극값이 없대. 그럼 얘 제외하고 나머지 이 세 개잖아. 그럼 물론 내가 야 1번을 딱 풀었네. 그럼 얘를 빼면 되네. 답을 이렇게 써도 돼. 오케이? 이렇게 써도 돼. 하지만 시험 문제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지. 앞에 걸 물어보지 않아. 대부분 그냥 야 그렇게 없어. 극소만 있어. 그럼 넘어갈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푸는지 봐봐. 아 오케이. 잘 봐. 인수분해 했어. 인수분해 해서 미분 f 플라임 x가 내가 지금 이렇게 했어. 근데 딱 봐도 얘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얘는 완전 세제곱식 3중분이어야 되니까 얘는 제외하자고. 그럼 요거 아니면 요거란 말이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또 딱 들어오냐면 오케이 알겠어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거나 그게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푸니까 D가 9-4A가 0보다 작거나 따라서 여기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딱 나오는 거지. 또 뭘 빼먹었어? 얘를 빼먹었어. 그렇잖아. 얘가 A가 0이면 여기서 A가 0이면 4x제곱에 x-3이 되면서 두 번째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도 답이니까 여기다가 이걸 써야 되는데 진짜 많이 빼먹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솔직히 지금 여기가 A가 크다고 나오지만 여기 나중에 A에 대한 완전 제곱, 그러니까 2차식이 나와. 2차 부등식이. 그럼 약간 답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A가 0 또는 A가 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하고 A가 4분의 15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면 정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봐. 만족하는 애가 몇 개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하나야. 근데 답은 두 개라는 거야. 못 찾아. 문제가 살짝 바뀌고 살짝 정신없고 어려워지면 생각이 안 난다고. 난 분명히 미리 얘기했다. 나중에 선생님이 기출 풀 때 이거 되게 많이 들을 거야. 그래서 아까 그 3차는 그 값 존재한다 안 한다가 잘 안 나와. 물론 3차는 그건 나와. 이따가 뭐 내가 또 하겠지만 얘들아 3차가 그 얘기는 아니구나. 3차가 봐봐. 잠깐 딴 얘기고 3차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면 얘네들은 뭐야? 증가함수야. 그리고 그렇게 나오고 있지. 다음은 3차 함수가 증가함수를 줬거든. 이면 그 값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조금 더 가봐. 다음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가봐. 그럼 1대1 대응이고 그럼 증가는 감소야. 그럼 그 값이 없는 거야. 그렇게는 가지. 그러니까 문제가 말이 계속 바뀌는 거야.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대놓고 못 풀어. 뭐 때문에? 엄청 많이 틀려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몇 번 당해봐야 돼. 몇 번 보고 실패해봐야, 그래, 내가 저걸 또 빼먹었구나. 이러는 거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나와요? 네,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왜? 야, 너 이제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그럼 해. 네. 우리가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도 그랬어요. 중학교 때. 너 2차 함수 그릴 줄 알잖아, 이제. 잘라줄게, 내가. 자를게. 아니야, 중학교 때는 안 잘랐던 것 같다. 최소값 뭐야? 최대값 뭐야? 이렇게 했어. 고등학교 때. 야, 자를게, 내가. 자를게. 자를 테니까, 네가 최대 최소 구해. 이거야. 여기 똑같아. 그럼 뭐 하면 돼?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그래프만 그리면 된다고. 진짜 거짓말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그래프를 잘 그리면 뒤에 문제가 그냥 다 잘 풀려. 그래프가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어떤 유형이다라는 게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되게 쉬워. 차라리 앞에가 더 어렵다니까, 극한 연속이. 더 짜증날 정도로.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 아무것도 설명 안 할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얘들아,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도 여기 대칭축이 만약에 A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여기 있을 때와 범위가 이거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여기 있을 때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여기 있을 때가 달랐지. 최대최소가 똑같아. 극값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에 따라 최대최소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건 그냥 구하면 돼. 안 어려워. 그리고 그런 거 안 나와. 절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 같아? 연습시키는 거야. 야, 너 그래프 그려. 여기서 어디 있는지 알겠지? 잘라. 그리고 나중에 표만 그리거나 그래프만 그려서 그냥 잘라서 그냥 풀면 돼.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 연습을 많이 하라. 그래서 나는 넘어갔어. 이거 129페이지 난 안 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푸세요. 이거 그냥 그래프 넣어서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23번부터 보자. 그럼 얘들아, 여기도 이 문제가 있어. 근데 여긴 없어. 아마 연습 문제 있을 거야. 뒤에. 블루에도 아마 있을 거야. 이것도 나와. A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최대치에서 달라지는 거. 이것도 여기에 극값이겠지 아마. 우리한테 주는 걸로. 그런 형태가 나와. 그리고 자, 뒤를 넘겨다 보지 않고 한번 예상해봐. 최대치에서 다음에 뭐 나오니? 최대치에서 활용이 나오겠지. 무조건 활용 문제로 가는 거야. 절대 최대치에서 문제가 안 나와. 뒤에 활용이 딱 있는데 더 좋은 애가 있는데 뭐하러 이걸로 내. 안 되지.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구간이 당연히 얘는 그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난 A가 있어가지고 예, 여기 마이너스 6AX 플러스 B인데 이게 최대가 3 최소가 숫자가 크네요. 이렇게 돼 있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는 겁니다. 3차. 땡큐. 여기 2차구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뭐 해요? 미분해야죠. 근데 거기 A가 양수라고 고맙게도 써 있습니다. 다행이네. 이게 없으면 둘 다 하셔야 됩니다.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자, 일단 미분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죠. 3AX제곱에 마이너스 12AX. 뒤에 B는 사라졌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요? 뭐 다 했잖아요, 이제. A가 양수래잖아. 아, 여기 X가 0이네. 여기 X가 4네.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럼 뭐예요? 네, 여기 0, B. 얘가 3. 이렇게. 여기 F4. 얘가 극수.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야? 얼마냐? 64A에서. 마이너스. 면 이렇게 되겠구나. 마이너스 16A군요. 그렇죠? 네, 플러스 3. 얘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이렇게 나옵니다.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이거 다예요. 다행인 거지.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근데 이게 나중에 아주 크나큰 문제 하나를 만듭니다. 모의고사에 그 문제가 있거든요. 진짜 더러운 거. 자, 활용으로 갑시다. 우리가 싫어하는 활용. 근데, 자, 이제 그럼 문제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야, 너 이제 그래프 그릴 줄 알지?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건 이제부터 뭐가요? 기본 베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냥 기본 베이스가 된 거라고. 특히나 이 최대 최소에서. 그럼 함수값을 찾아야겠죠, 우리가. 근데 다행히 24번은 쉬워요. 숫자가 커서 그렇지. 해볼까요?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원피스 X벌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 그럼 이익을 fx로 잡을까?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x 세제곱에 144. 숫자도 커요.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1200의 x 빼기 200원입니다. 근데 이 원피스를 판매한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원피스는 몇 벌을 팔아야 되는가? 그리고 범위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걸 안 푼 거야. 어차피 뒤에서 풀어요. 자, 해보죠. 조심해야 되는 건 뭘까? 앞에가 마이너스입니다. 미분할게요. 자, 마이너스 400제곱에, 어휴, 크네요. 그죠? 1200이. 그럼 얘가 0인 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3으로 묶을게요. 자, 얼마야? 마이너스 96x. 400. 아니, 여기도 마이너스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랑 뭐? 뭐랑 뭐? 4랑 100?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요. 돼요? 그럼 질문. 앞에가 음수야. 그래프경 어떻게 돼? 자, 이제 표를 안 그리기 시작한다는 얘기 이런 거야. 아, 나 그래프 구경 안 와. 그럼 여기가 뭐야? x가 마이너스 4. 여기 뭐야? x는 100. 근데 난 지금 이렇게 필요 없잖아. 왜? 범위가 정해졌거든. 그럼 여기가 요즘에 x가 0이라고 해. 150이면 2니까 요 정도 되겠다. 요 정도가 150일 거야. x가. 이것도 몰라도 돼. 자, 이거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질문이 뭐예요? 몇 벌 팔아야 되냐고요? 몇 벌. 그때가 최대니까. 안 어렵잖아요. 뜻만 알면 된다는 얘기. 뜻 알고, 봐봐, 이제 기본 옵션이 뭐야?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한 이유는, 아, 이 정도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되게 땡큐잖아. 왜? 얘들아, 이게 나와 있었잖아. 그냥 우리 미분만 하면 된다고. 근데 25번을 보세요. 우리가 싫어하는 형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근데 뭐 그것도 그렇게 엄청 그렇지도 않아요. 25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가 곡선 2차네? 이상하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2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고 한 변이 x축이 위에 있을 때 직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약간 이런 거야. 얄쌍하게 그릴까. 숫자가 클 테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어. 여기가 12.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 여기가 루트 6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에다가 요러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렸다잖아요. 그래서 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이런 문제 활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좌표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야. 항상 누군가가 식을 만들어 주겠지라고 기다리지 말고. 선생님 그냥 아무거나 쓸게요. 내가 여기 이렇게 쓸게요. A, 여기 뭐라고? y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12야.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12. 이렇게 괜찮아요? 오케이? 질문이 있어.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그걸 내가 fx이라고 할게. 이 사각형의 넓이. 그럼 밑변이 얼마야? 2a겠지? 높이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아, 얘야. 그래서 전개할게. 이거야. 그래서 미분했어. 왜 했어? 최대값 구하려며. 그래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얘가 0이야. 따라서 A가 뿔마 루트 2일 거야. 그렇지? 그러면 저 FA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나 축도 안 쓸 거야. 어떻게 된다고? 앞에가 마이너스야. 그지? 그려. 자, 질문이 하나 있어. 질문이 하나 있어. A의 범위는 어떻게 돼? 여기가 A 걸라? 얘가 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니? 그럼 요 안에 내접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A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지. 괜찮아? 그런데 여기가 뭐야? 이거고 여기가 이거야. 아까랑 비슷하네. 0부터야? 그럼 0부터. 여기서. 수역이면 이제 누구도 되겠다. 여기가 A가 0일 때 A가 루트 6일 때 요만! 금방 그랬어. 이때 최대네. 우리 뭐가 하면 돼? 집어넣어. 어디다가? 여기다가? 에이, 장난하지 말고. 여기다가 넣어야지. 그죠? 그래서 F2의 루트 2가 최대값. 그럼 얼마냐? 8, 마이너스 8 루트 2에다가 얘가 24 루트 2. 그래서 얘가 16 루트 2. 이렇게 결정이 됐죠. 계산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활용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궁금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지. 얘가 안 나오는 거잖아, 우리한테. 이게 나와야지. 그래야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프를 그리지. 그게 안 돼 있다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게 안 돼 있어.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26페이지. 26페이지. 26번. 자, 뭐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6, 세로의 길이가 6인 직사각형 모양 종이에 내 꼭지점의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라내. 이런 종이가 있는데, 이렇게 된 종이가 있는데, 여기를 짠짠짠짠 이렇게 잘라내고, 똑같이 해서 잘라내고, 똑같이 해서 잘라내고, 똑같이 해서 잘라내고, 잘라냅시다. 잘라내. 그 다음에 여기 접어서 붙여.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 없는 상자. 이렇게. 이렇게 된 거. 뚜껑 없는 상자를 만들겠다는 얘기. 괜찮아요?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설치할 때는 남겨놓으셔야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종이 오래 붙이기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항상 있었잖아요. 자, 됐나요? 그럼 여기가 16이라며. 그리고 여기가 6이에요. 6이에요. 좋아요. 여기가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밑변의 길이가 뭐야? 16-2x. 2개 뺐어. 2개. 자, 여기도 6-2x. 높이는 x가 되겠죠. 뭘 구하는 거야? 높이의 최대값. 하고 했네. fx는. 네. 높이. 밑넓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근데 여기서 또 뭘 정하고 가야 되냐면, 이거 정해야죠. x가 0보다 크겠지, 길인데. 뭐보다 작아야 돼. 여기, 얘 때문에. 이걸 반을 접어도 3인데 3보다 더 어떻게 잘라? 불가능합니다. 되셨나요? 합시다. 이게 어떻게 되냐? 짠짠짠. 4의 x세제곱. 10. 이렇게 되겠네요. 될까요? 네, 미분하세요. right. 그러면 12x제곱에 88x에, 여기도 인수분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일단은, 4로 나눕시다. 이렇게 되겠죠? 뭐랑 뭐냐? x랑 3이랑 22가 나오려면, 이거죠? 둘 다 마이너스. 돼요?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또 그래프를 그립시다. 6이랑 3분의 4인데, 앞에가 양수네. 그치?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얘가 x는 3분의 4. 얘가 x는 6인데, 택도 없지? 0부터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 정도가 x가 0. 여기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네. 여기가 x가 3.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따르든 간에. 이렇게 그릴 테니까, 이때가 최대죠. 돼요? 답이 들었겠는데? 얘들아,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넣어. 안 그러면 큰일 나. 자, x 3분의 4 구합시다. 3분의 4에다가 5, 2로 붙자, 앞에다가. 4로 묶고 3분의 4. 그럼 여기가 8-x에다가 3-x니까. 곱하기 3분의 20. 곱하기 3분의 5. 됐다. 훨씬 낫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할만해요? 아마 근데 진짜 막상 우리가 만나게 될 최대최소 문제는 되게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연습 문제 좀 짜증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진도가 훨씬 빠르네, 여기가. 어제 많이 할까 하다가 그냥 방정식까지만 하고 끝났거든요. 너무 빨리 끝나거든요. 자, 일단 1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게 되면 우리는 뭘 또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지워도 되죠? 이거 쓸 게 계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냥 1학년 때로 잠깐 넘어가서 2차 함수를 우리가 배웠다 생각하고 어떤 단원이 있었냐면 맨 처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배우고요. 그걸로 2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라는 타이틀의 단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근을 구하고 싶은데 되게 어려워. 실근을 자체를 구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뭘 하냐면 야, 개수만 구해봐. 그럼 이제 뭐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실근이 존재하나 안 하나 했었던 건 뭐냐면 살값 정리 활용이었어요. 이 사이에 존재 안 해? 이런 거 했었던 거. 바뀌어 안 바뀌어? 그거 말고 그건 구간이고 이번에는 그냥 전체에서 실수 전체에서 저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가 있어? 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3차를 줬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우리 뭘 배웠죠?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인수 정리해가지고 알파 찾아서 넣었는데 알파가 너무 더러워.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 막 이래. 그럼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안 돼. 못하겠어. 그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어차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할 거 아니면 그걸 구하더라도 x축이랑 만나는 몇 개에서 만나라는 것만 알아도 시그널 개수를 구할 수 있네? 일단 이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개수만 구할 거라면. 근데 이게 반대로도 됩니다. 야, 내가 fx를 몰라, 그래프를. 근데 fx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 방정식을 풀었었어요. 만난다며 라고 하고. 영문하는 거 찾던 얘기잖아. 근데 1학년 때 그래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곁들여가면서 했었어요. 근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좋은 데가 하나 있죠. 판별식이라고. 걔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 0이면 한 점에서 접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 근데 너무 좋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그다음 우리 그래프에도 안 그렸잖아요. 근데 그럼 2차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3차 이상은 어떻게 할래? 그리고 3차 아닌 다른 함수는 어떻게 할래?
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방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아, 우리가 3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는데 이거 내가 못 풀겠어. 근데 시간의 개수만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린 뭘 한다고요? 그래프를 그리자는 얘기. 이제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미분으로. 좌표 찍어서. 그럼 X좌표 안 구해도 되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네? 지나가네? 이렇게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런 애도 있었어요. 방정식인데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여기도 실근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지. y는 fx가 있고 여기다가 y는 gx라는 애를 해서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학년 때 배웠었던 이거죠. 2차 함수가 있는데 1차 이렇게 지나가 이런 거. 그런 거죠. 물론 저것도 판별식으로 풀었지만. 왜요? 자,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예. 요 얘기는 또 이렇게도 해도 되죠. 넘겨서, fx 빼기 gx가 0이다 라고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바꿔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저런 얘기를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뭘 풀까요? 지금 우리가 무슨 그래프를 그렸어요? 3차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4차도 그렸고요. 그럼, 당당하게, 야, 3차 방정식 풀자. 이런 얘기. 요거에 내가 실근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A가 양수라고 할게요. A가 음수면 이건 편하지. 0에다가 마이너스 하면 돼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여기를 fx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3차 함수의 그래프로 갑니다. 아까랑은 달라. 자, 그럼 미분을 해요. 이렇게 돼요. 3a x제곱에 2bx 플러스 c야.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야, n자로 먼저 하자. 얘가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애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f'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죠. 그럼 잘 봐요. 1번. 만약에 3차가 이렇게 됐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네? 그럼 몇 개예요? 3개다. 그죠? 2번.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접했다가 하나 올라가네?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갔다가 여기서 접하네? 라고 하면 2개네. 세 번째. 아직 n자다 얘들아? n자야. 그럼 보세요.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 아니면 밑에서 놀다 이렇게 올라서 뚫었어. 그럼 몇 개야? 1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최대는 3개,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요거는 2개라는 말보다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그렸었던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서 그 밑에 F'을 따져보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그렸어. 이게 F'입니다. 4차 밑에 있는 F' 3차가.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4차 모양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잘 봐. 4차가 있어. 미분을 해. 3차가 나오지. 그럼 걔가 3개를 갖니, 2개를 갖니, 하나를 갖냐에 따라서 4차의 모양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2번 푸는 거야, 문제. 다시. 4차가 있네. 얘 그래프 개형이 뭔지 몰라. 미분을 했어. 3차가 나왔지? 그러니까 F' 3차야. 그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되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질 거 아니야? F' 3차가? 이해했어? 그럼 그거에 따라 4차 모양이 다 바뀌는 거야. 그런 문제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미분을 2번 해야 돼.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기 위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x축과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또 히트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나오고. 내신에 나오고. 모의고사는 안 나와요. 내신에 나와요. 자, 다시. 그때 가면 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보세요. 봐요. 그럼 차이가 뭘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2차는요. 판별식이라는 아주 좋은 애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많이 써먹고
이해를 다 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걸로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떠 있어? 맞나? 접해? 이거 다 할 수 있는 판별식이라는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는 이제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뭘까라는 건데 이 1번은 뭐가 있냐면 극대와 극소가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럼 내가 표시를 해볼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야. 맞지? 그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네. 즉 여기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우호가 다르다. 음수야.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야. 근데 여기는 봐봐.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지. 그래서 여기는 극대와 극소의 곱이 0이야. 두 개 중에 하나는 0이야. 둘 다 0일 수는 없다. 어떻게 극값이랑 극소랑 같니? 3차인데. 여기는 둘 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 해서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극값의 부호로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된다니. 실근의 개수가 결정된다니. 이게 거기 써있는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방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결국엔 다시 그래프로 갑니다. 물론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진짜 히트는 뭐냐면 막상 3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이거보다 네,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안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이건 선생님이 뭘 했죠? 이것만 한 거잖아요. 아직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끝난 게 아니야. 자, 두 번째. 주길로의 x 세제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애. 판별식이 0이네 와. 세 번째. 그냥 막 올라가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애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니, x축이 여기 있든 무조건 한 개. 얘도 여기 있든 무조건 한 개가 된다는 얘기죠. 실근. 이해 되셨나요? 선생님 얘기? 좋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무슨 문제냐면 요새 이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 봐봐. 그냥 여기에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어. 저 중에 뭐 숫자가 하나가 없겠지? 문자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실근이 하나라고 얘기해. 그럼 니네가 생각할 때 얘네 둘이 없어. 이것만 생각해. 판별식만 한다. 3차 판별식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얘네 둘도 있어. 실근이 하나야. 빼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미분해. 판별식을 했지. 0보다 큰 케이스에서는 1로 가는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하나야. 그러니까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이해했죠? 근데 자주 빼먹지. 왜? 계속 이런 것만 보거든. 사람이 뭘 자주 보면 그것만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진짜 그렇게 돼. 약간 중독되는 거야. 3차를 계속 보니까 3차밖에 안 보이는 거야. N자를 계속 보니까 N자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다 생각해야 돼. 이해했어요? 자, 4차가 안 나왔거든요. 그거는 풀면서 설명할 거고 거기에 그 부등식의 활용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없어요, 수업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끄는 거야. 한 번 더 할 거야, 부등식. 아니, 방부등식을. 그래서 자, 넘겨서 보세요. 그 141페이지는 안 풉니다. 이건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돼서 이것만 하면 돼서. 자, 그래서 28번은 선생님 지금 한번 풀어볼 테니까 보세요. 28번은 한번 보시죠. 요것만 지울게. 아니다, 다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지울게요. 책에 있어서. 괜찮죠? 네. 선생님이 28번을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겁니다. 이제부터. 잘 봐요. 근데 이건 책에 있다고 생각하고. 잘 봐. 선생님이 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와, 요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를 보세요. 28번. 실질적인 문제는 약간 이런 건데, 이것도 너무 뻔해서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이 문제와 요 틀이 생각보다 되게 큰 산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뒤에 가서 점점 풀다 보면 저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얘기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아,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28번.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3차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방법은 얘가 지금 하자는 대로 할 겁니다. 1번. 뭐냐? 이렇게요.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 K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 방법으로 갈 거예요. 두 번째 방법. 무슨 얘기냐면, 나는 fx를 2x제곱 3x제곱에 마이너스 10이라고, 10x 어디 갔어? x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y는 k로 자를 거예요. 얘를 그리고 이렇게 k에 따라서 잘라지는 게 달라질 거 아니야? 그때마다 그게 달라진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야? 하나는 완벽하게 그리자. 라는 얘기. 그래서 그릴게요. 미분. 6x제곱 12 이렇게 됩니다. 물론 표를 그리세요. 처음에 아직도 서툰 사람들은. 근데 그냥 선생님 할게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립니다. 일단 그리는 거예요. 그래요. 자, 여기다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돼서 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7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f에다가 2를 넣겠습니다.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그러면, 마이너스 10? 아니다, 마이너스 20이네요. 그죠? 여기 좌표가 되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아무튼, 이렇게 결정. 그래요? 자, 질문. 잘 봐. 1번의 답이 뭐야? 서로 다른 세제근이래. 그럼 나 이렇게 지나가면 돼. 이게 뭐야? 이게 y는 k라고. 이게 이 뜻이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이 그래프 그리고 얘로 잘라서 둘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저 방법을 두고두고 뒤에 가서 다른 걸로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k가 어디 차이 있습니다. 1번은 뭐야? 1번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k가 7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2번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또는 하나의 실근. 어디? 여기 지나가요. 여기 지나가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0이거나 또는 7. 3번. 하나. 이 밑으로 지나가거나 이 위로 지나가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또는 7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은 그런 거죠. 자, 그냥 통째로 얘를 fx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정확한 좌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차피 한번 미분해놨기 때문에 똑같아, 미분한 게. 봐봐. 미분하면 똑같아. 뒤에 k가 사라진단 말이야. 내가 그냥 이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똑같아. 그런 다음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근데 여기가 뭐야? 달라졌지. 마이너스 1 넣으면 7 마이너스 k죠. 얘 때문에. 여기는 2 넣으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아까 배웠던 방법을 풀어보죠. 1번의 답. 1번에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세식은. 그럼 극대와 극소가 부호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달라야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 쓰면 되잖아. f-1, f2의 곱, 즉 7 k, 마이너스 20 k가 0보다 작아야겠네. 이렇게. 괜찮아요? 오케이? 또 이렇게 되잖아. k-7, k 플러스 22, 0보다 작으니까 k가 마이너스 20, 7. 답은 똑같아. 자, 두 번째, 2번. 뭐였어? 중근. 그지? 그럼 뭐라고? f-1 곱하기 f2. 즉, 7-k에다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 한 게 뭐가 나와? 0이 나와. 오, 그럼 내가 마이너스 20이거나 11. 똑같잖아요?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 하나만 만난대. 그럼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극대란 극소가. F-1 곱하기 F 이제 안 쓸게. 양수. 따라서 K가 네. 이렇게 되는 같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생님 얘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렇게 푸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처럼 이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가 솔직히 아직 좀 덜 된 사람들. 근데 그래프가 좀 더 확실한 사람들은 이게 훨씬 낫죠. 나중에 이 방법을 많이 써요. 모의고사 문제는. 이거 잘 안 씁니다. 내신에선 쓸지언정 모의고사 가서는 3차기 때문에 다 잘 안 나오고 이런 형태의 문제 많이 씁니다. 한 장만 넘겨봐. 30번. 30번이 지금 이걸 푼 거예요. 둘 다. 30번에 그냥 풀이가 이걸로 한 거고 밑에 풀이가 이걸로 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걸 다시 한번 할 거라고 선생님. 그리고 29번부터 실근의 부호 결정. 어저께 거기는 좀 늦게 끝나서 여기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하고 끝. 그러면 뒤에 니네가 싫어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선생님이 일단 스킵할 것 같아요. 적분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 이건 나중에 적분에서 배운 거를 한꺼번에 하게요. 이게 적분과도 또 나오는데 이때 하고 이때 하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속도가 속도 나오면 미분의 속도가 속도 하고 적분의 속도가 속도를 이어서 할게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